저는 최희범입니다. 와! 제가 하도 제가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다녀서 저희 어머니가 도대체 넌 뭘 하고 다니니? 지금까지 10년도 넘게 그게 미스터리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오늘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약간 궁금해 하셔서 엄마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발표를 할 때 선생님들만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 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엄마가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을 좀 더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제 졸업 프로젝트의 제목은 고유한 몸, 고유한 언어라고 지었고요. 이거는 제가 혼자서 지은 건 아니고 이 프로젝트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다른 안소담 선생님과 또 제 친구이자 미술 작가인 오로민경 작가 이렇게 3명이서 같이 하는 프로젝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 어린이가 손으로 턱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일정하고 반복적인 리듬으로요. 동시에 손가락 움직임에 상응하는 것 같은 이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이런 장면이 어떤 의미로 비춰지시나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소통을 시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움직이는 손의 리듬은 이 아이의 세계 속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움직임과 소리의 리듬은 어디서 시작되고 또 어디로 이어질까요? 이 행동으로 인해서 아이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안정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이게 불안감의 어떤 표현일까요? 혹시 이런 행동에서 어떤 배움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들께 뭔가 어떤 상상의 장면을 하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지 되게 궁금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내용은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려운 중도 중복 장애 어린이들과 소매틱스 기반의 몸활동 워크숍을 진행하고 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참여자의 고유한 몸의 언어를 찾고 또 그 몸 언어를 통한 소통의 사례를 남기는 것, 그리고 장애 어린이와 적극적으로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간담회와 공유회를 개최하는 것이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소담, 오로민경, 저, 최희범 이렇게 3명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도 중복 장애 어린이라고 했는데 중도 장애는 약간 중증 장애를 보통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중복 장애는 한 가지 이상의 장애가 같이 있는 지체 장애와 정신 장애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발달 장애에서의 뇌의 변화들이 같이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중도 중복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 배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저는 원래 연극을 했었고 그 연극을 하면서 이제 장애인 연극에 관심이 생겨서 석사 논문을 이제 그것을 가지고 썼었는데요. 그러면서 어린이들과의 연극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것이 저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었어요. 제가 하는 이상한 짓 중에 하나인. 그래서 작년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서울에 있는 모 특수학교, 지금 이렇게 공개된 오픈된 자리여서 제가 학교 이름과 아이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학교 특수재활학교에서 제가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극 수업을 처음에는 하게 되었는데 이제 가서 저의 이력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막 요가도 하시고 움직임도 하시고 막 이런 걸 하시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요가 수업을 해주세요 라고 선생님께서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가 수업을 해야 되겠다. 아이들이랑 같이 아주 기본적이고 발달 움직임과 관련이 되어 있는 요가 수업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첫 수업에 딱 갔는데 아이들이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다 사실은 누워있지 않고 다 휠체어에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 수업에서 만난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다니거든요. 근데 또 특히 그 수업의 아이들은 움직임
움직임을 거의 하기가 어려운 아이들이었어요. 앉거나 서는 거, 앉는 것도 힘들어서 이제 몸을 이렇게 휠체어에 묶어야만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움직임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의 제목은 요가 및 움직임 수업이었는데 저는 매일 가서 아이들을 눕혀놨어요. 매트를 꺼내서 바닥에 깔리고 아이들을 휠체어에서 내려서 바닥에 눕히는 게 그 수업의 되게 큰 시작 한 10분을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들과 소매틱 작업을 하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그것이죠.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사실 처음에 제가 이 아이들과는 움직임을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또 다른 질문이 저의 안에서 일어났어요. 과연 움직임이 뭐길래 나는 이 아이들이 움직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리고 아이들이 아예 안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 움직임을 움직임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사실 핸즈온이 많이 기반이 되어 있는 소매틱 작업을 좀 시도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수업이 막 진행이 되니까 저도 막 매일매일 가서 막 수업을 하면서 저희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과 이렇게 앉는 것도 어려워하는 아이들과 어떤 움직임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과정이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왜냐하면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움직임 지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보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보조 선생님들이 막 아이들의 몸을 막 그 동작을 따라하게 하기 위해서 막 움직여 주시는데 그게 뭔가 저에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럼 어떤 움직임을 어떻게 이 아이들과 같이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아까 이렇게 턱을 만지는 아이가 있다면 그 행동을 어떻게 볼까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에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게 되게 강박적인 움직임이나 문제 움직임처럼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 무엇이 과연 문제 있는 움직임, 문제 움직임과 의미 있는 움직임을 나누는가 이런 질문들이 저의 머릿속에 많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소매틱 작업을 시도를 할 때 막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doing과 non-doing이 장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어빌리티와 디서빌리티의 어떤 그 대립구도와 굉장히 닮아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소매틱스, 특히 알렉산더 테크닉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알렉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인턴 레슨을 했는데 제 인턴 학생분이 10회 수업이 끝나는 날 저한테 편지를 써주셨는데 그 편지에 선생님 정말 10회 동안 이상한 수업이었습니다. 계속 자꾸 뭘 하지 말라고 계속 뭘 하지 말라고 막 이런 말씀을 막 써주셨는데 알렉 선생님 중에서는 뭘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자꾸 뭘 하지 말라고 하고 네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것들을 하지 않기를 선택해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하는 것보다 doing보다 안 하기, non doing이 더 어려운 알렉산더 테크닉의 관점이라면 그냥 누워있는 것, 그저 누워있는 것도 능동적인 배움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욱더 외부로부터 오는 수많은 자극을 받아들이고 나름의 방식으로 이 아이들도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알렉을 통해서 더 믿음 있게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보거나 장애가 있는 어떤 배우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저 움직임이 뭔가가 있어, 뭔가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혹은 어떻게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을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렉의 언어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능동적인가에 대한 그 기준들이 좀 저에게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이제 영어로 disability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도 당연히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마치 제가 막 백덤블링 3번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은 서는 것이 어렵고요.
모든 아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걷는 것도 어렵고요. 언어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코드화된 반응들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뭔가를 손을 내밀면 악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재밌는 일이 있으면 웃는다든지 아니면 그것들 재미있는 일이 왜 재미있는지를 이해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코드화된 문화적인 어떤 코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 아이들은 편안히 잠들 수 있고 또 이 아이들은 뭔가 자신의 움직임을 할 수가 있고 또 무언가에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저에게 발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핸즈온을 해주면서 이 친구가 매일 떼만 쓰고 매일 칭얼칭얼거리기만 하는 아이가 아니라 편히 잠들 수 있는 아이구나 라는 가능성을 보았고 이 아이가 움직임을 할 수 있었구나 막 골반을 들썩들썩하는 아이를 보면서 또 자기의 아까 이 턱을 이렇게 하던 아이 실제 아이를 제가 약간 묘사를 한 것인데 그 아이는 굉장히 자기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자극을 주었을 때 그거에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자극들을 좀 다양하게 변주해서 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반응할 수 있구나라는 그 가능성들을 찾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상한 수업을 했는데 그 이상한 수업이 저에게만 이상하진 않고 선생님들한테도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교실 지나가시다가 맨날 이렇게 애들이 다 누워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다가 지나가시고 도대체 이건 뭘 하는 수업인가 하고 궁금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아이들, 특히 여기서 이 아이들이라고 하면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 좀 장애가 심하다라고 표현되는 아이들. 그래서 그냥 학교에 오면은 휠체어에 앉아서 약간 축 늘어져 있는 것밖에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선생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여기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잘 보지 못하고 어쩌면 부모님들도 잘 보지 못하는 어떤 영역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우리에게 있다. 알렉산더 테크닉과 또 소매틱스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교실에서 일어나서 선생님들이 그걸 되게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막 나중에 교사 워크숍도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었고 선생님들이 뭔가 아이들이 왜 얘가 찡얼거리다가 편안하게 자지? 뭔가 를 가지고 머리 씨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장애가 없고 쟤는 장애가 있고 이렇게 다른 몸이라는 인식은 가지게 되었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영역이 나뉘어져 있는 거. 근데 저희는 비장애 아이들이니까 여기는 비장애 아이들 학교, 쟤네들은 장애인이니까 쟤네는 장애인 학교. 근데 쟤네들끼리 있으면 수업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너희들 다 장애인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 이런 거였어요. 어떤 능력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를 해야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서거나. 그래서 장애인 분류표를 보시면 뭐를 할 수 없는 사람, 뭐를 할 수 없으면 몇 등급, 뭐를 할 수 없으면 몇 등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능력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그 경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는, 이게 능력이라고 하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노멀리티, 정상성이랑도 굉장히 혼동돼서 사용이 많이 되고는 하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똑같이 장애인 이 영역 경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과 저 A 사람은 이 사람과 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다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학교에, 특수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아이들의 몸이 진짜 너무 달라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바라건대 이런 능력의 경계가 조금 더 흐려지고 그래서 그냥 다른 몸들이 우리 모두가 그냥 다른 몸들로 존재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고 우리의 능력들이 점점 퇴화하면서 저 어빌리티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계속 밀려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꿈꾸기는 합니다. 이런 것이 어떠냐면 내가 나를 둘러싼 것들 중 훨씬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반응하고
훨씬 제한적인 반응으로만 상호작용을 하면 사람들은 내가 세계와 진정한 상호작용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로써 그들은 나의 존재와 인식과 나의 인간성을 판단합니다. 세계의 아주 작고 제한적인 일부와 반응하는 내가 드러난 것으로서 말입니다. 이것은 A.M. 백스라는 자폐 장애인이자 현재는 고인이 된 장애인이 이분은 예술가이기도 해서 자신의 여러 다양한 작품들 중에서 영상 작업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시간이 좀 너무 많지는 않아서 제가 이 영상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이따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In My Language라는 제목의 영상 작품에서 그 자막을 자기가 만들어서 밑에다 넣게 되었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저의 어떤 반응하고 있어 라는 그 확신과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인용구였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이자 방법론, 현상을 딱 봤을 때 지금 이분들이 다 아주 조용하게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이 제가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것을 머릿속을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추측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목격하는 것은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편견의 많은 대상이 되어왔던 대상을 만날 때는 훨씬 더 쉽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장애 어린이의 움직임과 표현을 비장애 성인의 기준으로 해석하거나 그렇게 바라보거나 추측하지 않는 것, 그리고 편견으로 인해서 누락되는 것들을 그래서 좀 줄여보는 것. 저도 이제 막 공부를 하고 막 그러니까 막 발달 움직임이 막 이런 걸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배꼽 방사 패턴을 하고 있구나. 이 아이는 지금 11살인데 아직 배꼽 방사 패턴을 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어떤 발달 단계를 얘가 뛰어넘은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델에 아이를 끼워 맞추지 않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저희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니비션의 포인트였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전 존재와 만나기. 제가 화면이 이렇게 흐릴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알아서 읽고 알아서 해석하시길 바라고 모두 같이 하고 있는 알렉 작업, 소매틱 작업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이니비션을 하고 전 존재와 만나고서는 그 사람의 잠재성을 온전히 보아주는 것. 우리가 다 너무 사랑하는 선생님이죠. 타미탄순 선생님은 So what do you really touch? What do you really touch when you place your hands on someone? You touch the beauty of the person. 너는 그 사람에게 손을 댈 때 정말로 무엇에 손을 대고 있는 거니? 너는 그 사람의 아름다움에 손을 대고 있는 거야. There is inherent beauty in the person being who they are in this moment. 그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고, the other part of the beauty is a person lies in their potential. 그 사람의 잠재성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 이 두 가지 아름다움에 모두 손을 대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전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까지도 그 사람의 뷰티로 봐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눈과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그게 있나를 계속 돌아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꼭 순서상으로 가장 마지막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전 존재를 보고 바라보고 만나고 소통을 할 수 있을 때 나 역시 나의 몸 언어로 나의 전체로서 이 사람에게 말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저도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소통 방식을 좀, 특히 제가 잘하는 거 막 이렇게 소통을 고집하게 되더라고요. 아이한테도 이 아이가 언어를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면서도 계속 말로 이렇게 해야지, 막 이걸 눌러봐, 막 이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언어나 접촉은 저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이제는 익숙해졌고 내가 나름 자신이 있는 친구인데, 바닥에 눕히고 제가 구르는 걸 좀 몇 번 엎드리는 걸 이렇게 뒤집기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딱 갔더니 갑자기 저쪽에서 저한테, 제가 다른 친구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 저
움직이는 거 할래요 라고 아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계속 수업을 진행했었던. 그러니까 아이들은 움직이고 싶어한다. 저의 조카를 보면 저희 조카는 진짜 끊임없이 움직이거든요. 6살, 7살, 지금 7살인데